윤석열 정권이 이제 성공하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고 거국내가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영수회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영수회담이 이제 지금 한참 오늘 뭐 실무협상 2차 실무협상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의제 조율로 엄청 기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다소 성급하다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이번 총선 민심의 결과는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이 회초리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성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장관들한테 몽둥이질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할당 거국내각 영수회담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네. 저는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탈당 거국내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구달의 촉으로.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 험한 꼴 당합니다. 제가 그 험한 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거예요.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저는 간다 하는데 영수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저는 제가 감히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야당 대표로서의 영수회담을 준비를 제일 많이 해봤고 그렇죠. 비서실장 하시면서. 대통령으로도 5년간 다 준비해봤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도 제가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나 노하우는 축적되고 좋은데 이게 2년 만에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수차 이재명 대표가 7번인가 8번 8번 요청을 제안을 했었죠. 했지만은 콧방귀도 안 끼다가 총선에 패배하고 23% 국민 지지 받으니까 이게 10%대로 떨어지면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급해 맞아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가 아주 말을 잘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급하면은 폴다 인사 90도로 절하고 다 듣는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탁 쳐버린다. 그 성격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은 네. 외국과 대통령 네. 정상회담은 의제가 정해지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어느 그렇지만 영수회담은 네. 할 필요 없다. 즉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따리 풀어서 다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대표한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네. 이재명 대표도 들으시고 거기에서 구동존이 선이 후련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물러놔야 된다. 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영수회담의 정량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제, 네. 안보, 네. 뭐 특히 물가 같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요. 지금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두 지도자가 매일 만나든지 국회 와서 만나든지 하는 거 보면은 풀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따리 풀고 다 할 말하고 다 듣자. 구동존이 선이 훈훈하고 정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수신문인 네. 조선일보도 진보신문인 한겨레도 그런 사설로 네. 할 얘기 다 해야지 의제 가지고 나는 만약에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조율을 해봐라. 꼭 의대 정원 문제처럼 네. 해봐라. 던져놓고 당신은 2,000명 절대 요지부동으로 지키면서 네. 의사들 보다만 해오라 하고 뭐 책임 넘겨버려서 저는 만약에 의제 조율로 집착을 하면은 영수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깰 수도 있다.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가니 계속 윤석열 대통령 합의해와라. 그래서 저는 보따리 풀고 할 얘기 다 하고 네. 이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까지 해서 이제 그 2년 만에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받았는데 이 판을 깬다? 그러면 이 판을 깰 경우 이제 어떻게 깨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이고 이 데미지가 누가 더 클까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크죠. 네. 조율해라고 의대 정원처럼 네. 빠져버리는 그런 비겁한 대통령을 국민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전제 조건으로 의제 조율하지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국민적 합의가 네. 네. 김건희, 이태원, 네. 최상병 특검은 네.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5만 원, 25만 원 전국 뭐 이런 25만 문제도 원. 다 하는 거예요. 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이거 나와야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대 정원처럼 네. 당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태도는 국민이 화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의제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한 10개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두 개 이제 조금 의견 조율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서 한 또 8개 그 외 또 플러스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이 구조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 길이 아니면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혹자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여당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역대 영수회담이 네. 성공한 적이 썩 드뭅니다. 네. 그리고 영수회담 끝나고 나면 담합설, 네. 밀약설이 엄청나게 정책 비자하면서 많이 네, 썼잖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그런데 뭐 국민적 합의가 있는 김건희, 네. 이태원, 최상병 특검도 합의가 되건 안 되건 그건 거기에서 할 일이고 네.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왜 영수회담에 응했냐 그 밀약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니까요. 대통령도 다 하고. 네. 네. 밀약설까지 또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일단 다 의제를 다 갖고 가요. 근데 그 의제 중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일 의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네. 다 중요하지만 네.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현재 의료계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런 문제라도 하나 합의를 해서 나오면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꽉 막혀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야당 네. 대표가 가서 뭔가 해결을 좀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좀 답답한 게 같이 풀리는 이런 모양이 그렇죠. 되니까 서로가 좀 윈윈이 될 수 있다. 지금 의사 정원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캐파시티가 네. 즉 수용 가능한 그 증원을 해야지 네. 그냥 1년에 2,000명 해가지고 지금 해부학 생리학 교수도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대통령 고집이지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이 네. 아니라 고집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수회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네.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자. 네. 이런 정도를 합의해서 국회에서 의료계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단일화를 나올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민생 물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때려잡으라는 물가나 고금리는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렇죠. 코로나 때 대출받은 자영업자, 네. 영세 상공인들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농어촌, 네. 농어민들, 고리채 이거 가지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한 이자 감면을 한다든지 네. 이런 좀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반길 일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또 이 별성값이 헤어지게 되면 예?
별 성과 없이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국민은 또 정치권이 저렇다. 그렇죠. 그러면은 두 지도자는 매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성공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욕심내지 마라. 네. 하나하나 해결해야죠. 그래서 국민만 좀 바라보고 가자. 그렇죠. 네.